안녕하세요. 깨독TV 시작하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한 시대, 서로 말은 하지만 대화는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시대, 어쩌면 서로에게 전할 시간도 전할 마음도 충분하지만 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농나무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 만약 그런 농나무가 우리 곁에 있다면 어떤 걸 전하고 싶으신가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정이 몽글몽글 맺히다 못해 알알이 터져 그 누군가의 마음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따리를 틀게 만드는 작가입니다. 평범했으나 어느 순간 무언가를 잃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를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작가입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 참 좋습니다. 아마도 그의 시선이 제 눈길이 가는 그곳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독성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멈춰 생각하게 만드는 추리소설답게 스피드 넘치면서도 뭔가 서정적인 세세한 마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따뜻함, 넘치는 사려 깊음까지 그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읽는 이유입니다.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던 나오이 레이토. 우연한 듯 필연적으로 그는 농나무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그곳에서 타인들을 통해 타인을 생각하는 자신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발길 닿는 대로 살던 그가 자존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한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별스럽지 않게 툭툭 발로 차던 돌멩이라 그냥 내가 돌멩이라 차이는 건 당연한가 보다 생각하던 그가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배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모 치우네의 말이 머릿속에서 왕왕 울립니다. 신뢰받는다는 느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알아가며 자신이 할 일,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의 행보를 보면서 한편의 성장소설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연륜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자기계발서를 읽는 느낌 또한 듭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다음부터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분명한 자기 의사에 따라 답을 내는 게 좋아. 동전 던지기 따위에 기대지 말고. 188페이지입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당연한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다만 허세를 부려서는 안 돼요. 인간이란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법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알겠어요? 곁에 자신을 이끌어주는 어른이 없던 그가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서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 그 큰 줄기를 따라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나온답니다. 농나무가 전해주는 마음이라니 어떤 내용일까 많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361페이지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평생 조연밖에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든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었다. 그것이 연극의 세계였다. 530페이지입니다. 그런 말 말고 상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세상은 피라미드고 사람은 그것을 형성하는 돌멩이 하나하나예요. 피라미드 전체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를 향하는 것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레이토 하기 나름 레이토 자유예요. 정말 치우네 씨는 그걸 파악하고 계시죠? 머릿속에 장대한 피라미드가 있고 항상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어요.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고 송곳 웹툰에서 그랬던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던가요? 어느 위치에 있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그건 스스로가 정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고 마음이 바뀌면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랬던가요? 농나무의 파수꾼이 된 레이토는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시작된 일이지만 그 속에서 삶이란, 인생이란, 세대를 거스르며 전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 알게 됩니다. 농나무에 맡기신 것은 본인 자신의 염원, 즉 마음입니다. 언어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모두를 언어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농나무에게 맡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에서만 전할 수 있는 금음날 밤의 염원, 예념, 보름날 밤에 내뿜는 수념.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간절히 전해지고 싶은 어떤 것. 농나무가 전하는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하나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눈물이 핑 돌게 하고 마음이 뭉클하도록 흔적 하나를 남깁니다. 야나기사와 그룹 사장이자 성공한 기업인인 마사카츠는 레이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거는 됐어. 중요한 건 장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야.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가? 설마 농나무 관리만으로 평생을 보내려는 건 아니겠지?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것 빼고는 배운 것도 없고 특기도 없고 싸움에 나설 무기는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철이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분명 내일부터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잃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앞에서 돌이 날아오면 잽싸게 피하고, 강이 있으면 뛰어넘고, 뛰어넘지 못할 때는 뛰어들어 헤엄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름에 몸을 맡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내 것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게 돈이 아니어도 좋고, 집이나 땅 같은 대단한 재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넝마 같은 옷 한 벌이라도, 고장난 시계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태어났을 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지니고 있다면 제가 이긴 겁니다. 레이토의 대답에 마사카츠는 말합니다. 한 세상 부평초로 살아가겠다는 결의의 표명인가? 성공한 기업인인 마사카츠 입장에서는 아마 레이토의 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어 보이는 삶. 옳고 그름을 떠나 성장하는 과정이겠지요? 공술의 공수거.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던가? 수많은 이들.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들의 소망과 염원을 손에 꼭 쥐고 나오지 않았던가? 오직 나만을 위한 마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던 거라 말할 수 있는 건가? 레이토가 분명 태어났을 때 누군가 간절하게 염원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가 맞는 건지, 그 마음으로 따진다면야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존재만으로 빛나는 시간을 거쳐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마사카즈와 레이토의 대화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사카츠가 레이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 그렇게 해서 가다한 곳이 막다른 벽이라면 어떻게 하지? 원래는 곧장 가려고 했는데 눈앞에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 바로 앞에서 길이 좌우로 갈라져 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자네는 어떻게 결정할 건가? 감으로?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대로 SNS에 글을 올려 낯선 사람들의 충고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할 건가? 아니요, 그럴 때는 동전 던지기를 이라고 말하려다 꿀꺽 삼켰다. 변호사 이와모토의 충고가 내리에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분명한 자기 의사에 따라 답을 내야 한다. 동전 던지기 같은 것에 기대지 말고.
왜 그러나? 갈림길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건가? 그렇게 말하고 마사카츠는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주위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 사람이 추종하는 웃음소리를 냈다. 레이토는 입술을 핥았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할 겁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대답했다. 경험이라고? 부평초 떠돌이가 과연 얼마만큼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까? 레이토는 말문이 턱 막혔다. 굴욕적이었지만 대꾸할 수 없었다. 마사카츠의 지적은 전국을 찌른 것이었다. 내 대답을 얘기해볼까? 마사카츠가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대략 자네와 똑같아. 나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말이지. 다만 이건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나와 자네는 백그라운드가 전혀 달라. 나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위에 의견을 청할 수 있어. 그만큼의 불이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놓고 그때서야 답을 찾아내는 거야. 단,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가 아니야. 레이토의 가슴팍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그는 말을 이어갔다. 어떻게든 정면 벽에 구멍을 뚫어 한복판에 길을 낼 수는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지.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베이비 부머 세대다, Y세대다, Z세대다, 세대별로 이렇게 서로서로 무리 지어가지고 깎아내리게 하기보다는 각 세대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융합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많은 책들이 그런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들로 이제 주제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앞전 세대의 연륜과 경험들과 지금 세대의 열정과 패기, 신선함, 새로움들을 각 세대별로 너희는 어떻고 너희는 어떻고 이런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소통해서 융합하는 거 그게 진정 필요하다고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사장인 마사카츠는 지금 뭐 우리가 늘 보던 자기계발서나 성공하게 적힌 그대로라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존감, 확신, 결단력.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삶이 결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말할 수 있을까? 마사카츠는 아까 그 부분에서 보면 분명 레이토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마사카츠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 대화 속에 나오는 글들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색깔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 다시 칠해 나간다. 그리고 다시 칠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배제해 나간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내 길은 내가 만든다. 라는 것이 야나기사와 마사카츠라는 인물입니다. 저거저러고 살다 사랑구실하겠나. 레이토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결함 있는 기계는 아무리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난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결함품. 언젠가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을 듣던 인물이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어느 틈에 이렇게 제목을 해내는 사람으로 커버렸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농나무를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랬던 그가 제목을 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그를 바라보는 누군가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그들도 변합니다.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듯 미래에는 내일에는 오늘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미약하게나마 물이 흐르듯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책에서 가장 뭉클했던 부분은 키쿠오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이 부분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수록 더욱더 뭉클해졌습니다. 382페이지부터입니다.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았고 연주 소리에 몸을 맡기면 너무도 행복했던 그때로 마음이 내달리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원통해하는 마음도 있었다. 길을 잘못 든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 잘못이란 너무도 쉽게 음악을 내버린 것이다. 게다가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거기에는 참회와 사죄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상대는 물론 다카코였다.
그저 좋아서 쳤을 뿐인 피아노가 어머니에 의해 힘겨운 고행이 되어버렸다고 원망하던 시기도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작곡가가 되겠다고 한 것도 어머니 생각대로는 안 하겠다는 반발심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다카코의 애정이 솔직히 성가시고 부담스러웠다. 음대에 들어가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어머니의 기대는 더욱더 어깨를 찍어 눌렀다. 말도 없이 학교를 자퇴할 때도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다카코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통쾌한 느낌마저 들었다. 음악에서 도망친 뒤에는 다양한 것을 시도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내 자리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모색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찾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 탓이라고 다시금 원망했다. 어려서부터 음악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해봐도 잘 풀리지 않는 거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런 주제에 힘들어지면 역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어리석었다. 정말로 바보였다. 어리석은 짓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가다한 곳은 술에 정신을 파먹힌 폐인이었다. 정상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청력까지 잃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복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었다. 정신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마침내 기쿠오에게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있을 자리 따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다카코의 아들로 있었으면 그걸로 좋았던 것이다. 반드시 음악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따위는 없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면 그걸로 좋았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것을 바랬던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사념 따위 일절없이 오로지 아름다운 소리만을 추구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다카코에게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사죄와 감사의 마음이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쿠어는 다시 음악의 길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연주 같은 건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라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억에 남은 피아노 소리를 되살려 하나하나 짜맞추면서 이 곡을 만든 것이다. 농나무에게 맡겼던 것은 후회와 감사의 마음뿐만이 아니었다. 키쿠오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선율이었다. 형님이 어머니를 위해 만든 노래야.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머릿속에서만 만든 노래야. 어머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옹기니의 말처럼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일그러져 버린 실패한 삶에 대한 한없는 회한을 기억해주는 장소가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어이없이 놓쳐버린 삶을 끝까지 지켜봐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남겨놓으려 했던 신락 같은 흔적의 선율 이야기가 특히 가슴을 쳤다. 그 선율은 이 세상 모든 기우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진홍곡인지도 모른다. 부모, 특히나 엄마에 대한 두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일 뿐인 엄마,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순간 눈물을 펑펑 쏟아붓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뤄가는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전 세대와의 갈등을 정말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사연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뭉클하고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농나무라는 소통 창구나 장소, 매개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가족과 가족 간의 소통과 전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게 오바 도이치로와 아들 오바 소키와의 사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설령 한 핏줄이 아닌 것이 밝혀지더라도 소키 씨를 친아들로 생각하는 마음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다. 앞으로도 친아들로 생각하고 가르쳐 줄 것은 남김없이 가르치면서 기탄 없이 단련시키겠다. 만일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버님의 이념이나 신념은
이미 소키 씨의 몸에 속속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념이니 수념이니 하는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아버지 오바 도이치로 씨와 아들 오바 소키 사이에는. 농나무에는 혈연 관계일 때만 염원이 전해집니다.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염원을 전해받길 유언합니다. 따지고 보면 굳이 농나무가 전해주는 마음을 받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서로 부대끼며 소통해온 삶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나누며 살고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평생 모르고 살고 그런 채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농나무는 모든 것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제 압니다. 레이토와 치우네.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해져 오는 게 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영험한 힘을 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 두 사람은 이제 압니다. 모든 사람, 각각의 인생은 다 한편의 드라마이자 한 권의 책으로도 다 못 담는다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다고도 합니다. 각자의 삶에 타인은 알 수 없는 희로애락, 그 모든 게 시실과 날실로 엮어져 있다 합니다.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입힌 색깔, 만족하십니까?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원하던 그곳이 맞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고자 함 그 방향대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쓰임, 나는 제 몫을 해내는 사람입니까? 농나무의 파수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시면 잔잔한 감동이 온 마음에 퍼져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장하고 계신 많은 분들,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설계한 큰 그림 위에 나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나는 잘하고 있는 건지, 나는 내 가족과 잘 소통하고 있는 건지,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바라는 어떤 것, 내가 바라는 염원, 잘 전달하고 있는 건지, 오늘 하루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 깨독깨독 깨독쌤의 리드, 읽고, 리코드, 기록하고, 리뷰, 논평하는 깨독쌤의 RRR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